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새로운 달에 새로운 영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조시프님. 새로운 달 맞아서 또 마침 빠릅니다. 또 이렇게 1일 되자마자 또 새로운 영화가 발굴에 들어가는데, 오늘 저희가 발굴해볼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지난 시간에 짤막하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네. 2010년에 개봉했고요. 네. 전국에 한 340만 명이 관람을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원작 영화의 어떤 성공 사례가 아닐까 그렇죠. 싶고요. 이 작가는 윤태호 작가의 미생이나 뭐 굵직한 작품들이 많죠. 네. 미생의 원작자이기도 하고 윤태호 작가의 원작 네. 강우석 연출 영화 이끼입니다. 박해일 씨, 정재영 씨가 주연을 했고 뭐 유준상, 유해진, 김상호 네. 뭐 이런 분들이 아주 감초 연기를 맛깔나게 해주셨던 그런 영화죠. 지난번 타짜하고 이제 유해진 씨랑 김상호 씨가 네, 겹치네요. 그렇네요. 네. 네. 이분들의 어떤 특정한 롤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특히 김상호 씨 같은 경우도 네. 연기가 또 되게 좋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보면은 오싹한 연기. 아주 재밌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인데 네. 이 영화도 이제 30일의 청룡영화제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유해진 씨가 탔고 47회 대종상 영화제에서도 역시 감독상, 네. 촬영상, 미술상, 음향기술상. 감독님이 누구시죠? 강우석 감독님인데 네, 그 유명한 강우석 감독. 저희가 사실 강우석 감독에 대해서는 영화 선물을 이야기할 때였나? 네네네. 그때쯤에 호시절에서 잠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작년 4월 28일 에피소드더라고요. 선물한 지 1년 정도 됐군요. 네, 저희가. 저희가 정확히 한 1년 정도 전에 네. 강우석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때도 이제 뭐 이끼에 대해서도 아주 한 줄 정도 제가 살짝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뭐 제목을 뭐라고 한 다음에 아예 그리고 강우석이라고 네. 해서 저희가 업로드를 맞아요.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강우석의 연출 방식에 대해서는 내 취향은 아니다. 맞아요. 기억나죠. 네, 저희 둘 다 공이 강우석 감독에 대해서 그렇지만 네. 나름의 공로를 저희가 네. 뭐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 그렇죠. 그때 이끼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강우석 감독 작품 치고도 좀 세련되고 깊이감이 좀 느껴지는 영화다라고 제가 그 경망대의 혀를 놀렸었죠. 제가 뭐라고 어쨌든 대감독의 영화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나 싶긴 한데 뭐 이제 90년대 초반에 뭐 투캅스나 그렇죠. 뭐 마누라 죽이기 이후 느낌의 네. 그런 영화에서 비하면 네. 정말 또 일치월장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이 영화는 그러니까 강우석 감독이 본인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의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기존의 강우석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맞아. 하지만 또 동시에 뭐 저는 이게 단점이다 혹은 약점이다 한계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탈바꿈할 수는 없다. 그렇죠. 본인의 문법은 어떻게든지 드러난다. 네. 이게 뭐 작가의 숙명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본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에피에서는 이 영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셨을 수도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좀 소개해 주신달까 어떤 작품이었다라고 좀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줄거리를 조금 뭐 길지만 얘기해 주세요.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물가물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박해일 씨가 연기한 유해국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맞아요. 서울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살던 해국은 원래 의절한 것이나 다름없던 아버지인 그 허준호 씨가 연기했죠. 유목형 씨의 부고 소식에 아버지가 살던 시골 마을을 찾아가요. 네. 그 시골 마을이 어디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 네. 근데 해국을 이제 맞이하는 그 시골 사람들의 눈빛이 그냥 타지 사람에 대한 막연한 경계 그 이상으로 느껴져요. 너무 쎄해. 네, 너무 쎄해요. 아버지의 장례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해국이 빨리 서울로 돌아가기만 바라는 느낌이. 언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막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마을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해국은 이 마을에 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뭐야, 뭐 자꾸 가래. 안 약간 갈래? 그런 반골정서도 그죠. 있고. 맞아요. 박해일 씨가 갖고 있는 해국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속사정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서울에서 좀 작은 송사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휘말렸어가지고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집념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치밀한 사람이어서 네. 소송에서 승리는 해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영화에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은 안 되는데 제가 만화 원작과 좀 같이 버무려서 내용을 좀 배경적으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소송에 승리를 하는데 이 해국이 얻은 거는 이제 상처뿐인 영광, 일종의 허울 가득한 승리였을 피로스의 뿐이에요. 승리죠. 네. 그렇죠. 사소한 일, 이게 그러니까 마을에서 뭐 어떤 마을 가게에서 약간 가격 갖고 이제 좀 다투게 되는 송사거든요. 이걸 갖고 이끌고 가면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자꾸 그 소송 때문에 걸리니까 업무에서 자꾸 이탈하니까 네. 근무 부적격 판단을 내려요. 일종의 잘린 거죠. 이 얘기가 만화에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사직을 하게 됐고 네. 가정에서는 아내한테 이혼을 당합니다. 네. 요거를 들으니까 좀 알겠네. 근데 이 아내한테 이 해국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아내의 일기장도 사실 보는 씬이 있는데 네. 아내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남편으로 써놔요. 너무 딸깍발인 거야. 너무 의지가 강하고 치밀하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당하고 또 이제 그 상대편 검사로 나오는 게 박검사라는 인물, 네. 박민호 검사가 유준상 씨. 네네네. 표독스러울 정도로 치밀한 해국한테 네. 약점을 잡혀서 이건 이제 영화에 잠깐 나오죠. 네. 그래서 좌천이 돼요. 공기 좋은 곳으로. 네. 근데 해국은 소송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검사도 막 약점 잡고 흔들면서 이겼지만 네.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세당한 채 그렇지. 고립무원이 돼서 이 마을에 흘러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해국의 마음속에서는 일종의 집착의 스위치랄까요? 어떤 표독의 자기 어떤 파워를 오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자 이 깊은 굴과도 같은 마을로 흘러 들어선 걸지도 모르죠. 그런 맥락이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나 근본은 사실 쉬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의절한 것이나 다름없던 아버지였지만 네. 아버지의 장례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해국의 어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의심의 스위치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예요. 시신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이장의 증언만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의사가 있고 사람의 어떤 생몰이라고 해야 되나? 죽음에 대해서 행정 절차도 이장의 말 한마디로 가름돼 버리고 있는 건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의심스러운데 해국과 같은 사람에겐 이런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더없이 깨림직한 과정이겠죠. 완전 뭐 이장 위주로 다 돌아가니까. 그렇죠. 요런 거를 이제 해국이 목도합니다. 박해일 씨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해국을 일사불란하게 몰아내려고 단합하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해국은 이제 애써서 참아보고자 밀어 넣어보고자 했던 자신의 어떤 근본, 그 본성을 다시금 각성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을에는 어떤 비밀이 있던 걸까? 그리고 해국의 아버지 유목형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연고도 없던 이 마을로 흘러들어오게 된 걸까요? 요걸 이제 해국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형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 내려온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이 궁금해진 남자 유해국. 아버지의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살아온 삶을 알아야만 했기에 해국의 의무는 이 마을로 향하는 거죠. 마을을 안다는 것은 그 마을을 구성한 사람들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과거를 파헤쳐야만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을 향해 시작한 해국의 질문은 이곳 사람들의 삶의 과정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답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을의 시작은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그 천용덕이라는 인물과 정재영 씨죠. 장례의 당사자인 해국의 아버지 유목형을 통해서 시작돼요. 이건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 건데 영화의 출발 부분이죠. 출발 부분이죠. 이게 이제 만화랑 달라요. 만화는 장례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하고 영화는 마을의 허준호 씨와 옛날 그 정재영 씨의 그 처음의 이야기부터 좀 먼저 풀어주죠. 근데 70년대 말에 월남전에서 해국의 아버지가 참전을 했다가 이 유목형 씨가 베트남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군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큰 트라우마랑 네. 죄의식이 가득한 채 이 시골 마을에 들어서요. 네. 이 사람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종교에 깊이 빠지면서 네. 절제된 삶을 살기를 결심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따라요. 당시 형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를 착복하던 약간 네. 부정부패의 형사죠. 그쵸. 부패 형사의 천용덕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이 유목형이라는 사람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뭐 유목형을 이제 감옥에도 집어넣어 봤는데 네. 점차 그의 쓸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천용덕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이제를 착복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협박하고 세치어로 네. 요설로 이제 애써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유목형은 천용덕의 표현에 의하면 그저 촥 하고 쳐다보고 한두 마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막 따르는 이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천용덕에게 부러워집니다. 이걸 잘 쓸모 있게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천용덕은 유목형에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이상인 사람을 살리는 마을을 일종의 유토피아를 제안하고요. 네. 뒤로는 자기가 이렇게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일종의 무례배들을 포섭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계산이 서 있는 채로 네, 천용덕은. 네네. 그렇게 해서 포섭된 이들이 이제 벼랑 끝으로 삶이 네. 몰려 있었던 하성규란 사람과 네. 전성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뭐 김상호 씨 뭐 이런 분들이죠. 유해진 씨, 그리고 네. 한 평생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던 덕천이라는 인물. 네. 그게 유해진 씨죠. 네. 이렇게 해서 모여든 마을에서 거의 대부분이 천용덕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장의 사람들. 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독특한 게 이제 영지라는 포지션의 여자인데 네. 이 유선 씨가 연기한 네. 이 여자만 유목형을 좀 따르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는 마을이 유토피아랍시고 만들어지는 네.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목형도 알게 되는 거죠. 천용덕이라는 사람이 네. 이 형사가 사람을 살리고 갱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제를 탐하고 자신의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 네.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이 허준호 씨가 네. 천용덕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죠. 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낌새를 눈치챈 천용덕한테 보기 좋게 역습을 당해서 오히려 약점만 잡힌 채 아무런 생의 기력이 없는 삶을 네.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아버지와 이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해국은 네. 이 비밀을 자꾸만 파헤치면서 들어가니까 네. 천용덕의 사람들인 이제 성만이나 네. 성규로부터 차례로 해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자꾸 죽음을 위협받게 돼요. 뭔가 이 마을이 깨림직하니까요. 네. 그들의 어떤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것 같으니 그들은 해국이 빨리 서울로 돌아가길 바랬는데 해국은 전혀 그러질 않았고 네. 그래서 박해일 씨를 결국 전성만이라는 인물이 죽이려고 하다가 네. 오히려 본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네. 하성규라는 인물은 그 전성만의 복수를 해보려고 하다가 또 이 사람도 휘말려서 죽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해국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덕천이라는 인물 역시도 즉 유해진 씨가 연기한 인물 역시도 이 사람은 박해일 씨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박해일 씨가 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천용덕 씨에게 이장에게 죽은 걸로 보여지죠. 영화에선. 그리고 마을의 꼭지점이라 할 수 있는 이장 천용덕도 네.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그래서 영화를 쭉 보다 보면 해국은 이번에도 이겼지만 역시나 유쾌하지 않은 시원하지 않은 승리를 얻게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아까 그 약간 독특한 포지션에 있었던 영지라는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장의 집을 처분하면서 마을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이장의 집에서 네. 해국과 눈을 마주한 영지만이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영화가 끝나요. 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은 이끼처럼 들러붙어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여기서 이끼라는 영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모른 척 조용히 안온한 삶을 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찰싹 들러붙어서 끝까지 해국처럼 집요하게 진실을 획득하라는 의미인지 이제 관객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요게 이제 2010년작 이끼가 갖고 있는 어떤 줄거리이자 메시지예요.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거고 네. 약간 감상과 좀 같이 제가 좀 버무려놔서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영화를 보시기 전에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매끄럽게 일단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을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기획을 했던 의도가 우리 만화 원작이 있는 작품을 한번 다뤄보자 이번에는. 근데 이제 만화 원작이 있는 여러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끼를 고르신 그 배경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이끼가 그 정도로 어떤 뭐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작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윤태호 작가님. 그러니까 허영만의 작품을 2개를 할까, 네네. 아니면 또 다른 작품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저에게 웹툰의 1세대는 강풀이거든요. 그렇죠. 강풀이란 작가가 2000년대 초중반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고, 맞아요. 그 이후에 한 단계 진화한 작품으로 나타난 게 저는 윤태호라는 작가, 최규석 이렇게 가는 거죠. 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강풀의 작품들도 영화가 많이 됐지만 사실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웹툰이 영화화돼서 재미를 보기 시작한 게 어찌 보면 이끼가 처음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허영만의 적자가 아니냐, 적자가 아닌가. 그리고 플랫폼이 바뀌었을 때 이제 앞으로 허영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가가 윤태호가 아닌가. 그리고 두 작가 모두 굉장히 장인 정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료나 혹은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부분에서 상당히 깊이감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주 탄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끼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잠깐 한 13년 전의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줄거리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영화 보셨어요? 저 봤죠. 재밌게 저도 발굴을 함께 동참하려고 봤는데 만화를 보진 못했어요. 만화는 뭐 지금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고, 바꿔 말하면 이 영화가 만화에서 그 영화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좀 손실이 상당히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이 영화도 2시간 20분인가 30분 정도 해요. 꽤 긴데.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만화가 아마 한 거의 90화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끼라는 만화가 한 제가 알기로는 4권 5권은 되거든요. 단행본으로. 그러면 상당히 큰 대단한 길이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담아내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걸 다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이제 만화와 영화의 어떤 완성도를 뭐 굳이 비교한다면 좀 더 만화 쪽이 더 많은 시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만화 쪽에 많은 풍성한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긴 하다. 타짜를 전주에 우리가 발굴할 때 원호 씨가 최동훈 월드와 허영만 월드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동훈이 성공했었던 이유는 허영만 월드에서 벗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끼의 강우석은 아주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윤태호의 그림 안에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실이 있는 부분은 느껴지는데 더 유쾌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부족했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 이끼라는 영화를 그냥 보신 분들은 재밌게 보시는 것 같고요. 만화랑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최동훈은 허영만이라고 하는 거의 아버지뻘 되는 작가의 세계관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자기만의 그 논법을 선택한 거고, 강우석 감독은 이제 윤태호 작가보다 보니까 9살 정도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후배 정도 될 수 있는 그 작가의 세계관에 오히려 좀 포섭된 거죠. 의지하고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안전한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손실이 있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강우석 감독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끼라는 만화의 배경이 되는 어떤 세계관이나 그 규모가 워낙 작아요. 그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몇몇 안 되는 인물들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뭔가 에피소드를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끼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원작을 훼손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우석 감독의 고뇌가 느껴졌었고, 그래서 마치 영화에 나중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민욱 검사가 유준상 씨가 박해일에게 그 자리에서 지금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해요. 천용덕을 만나러 가는 박해일 씨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작 강우석은 나오지 못했다. 정작 강우석은 그 이장의 마을 안으로 그냥 터벅터벅 들어간 게 아닐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강우석이라는 감독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좀 더 잘 해보고 싶었지만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이 워낙 쫀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만든 영화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영화적으로도
음악이나 이런 게 2010년작스럽지 않게 조금 더 이전의 느낌이 나는 되게 클래시컬한 네. 스릴러 음악들이 나타나거든요. 스릴러에서 쓰이는 음악들이.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다 보면 좀 재밌어요. 아, 역시 강우석이구나. 역시 전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그게 단점으로 보인다기보단 반갑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본인의 세계관에 진짜 좀 더 천착해서 보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박중훈 씨가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강우석 감독님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진지하게 그려내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훗날의 관객들이 네. 강우석이라는 감독을 뭘로 기억할까? 그렇죠. 그 마스터피스를 남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강우석 감독님의 최근의 그 필모를 보면 제일 최근에 하신 작품이 2016년도에 고산자 대동여지도인데 네. 이게 뭔가 그런 이제 흥행에 있어서는 90년대 초반에 뭐 나름대로의 족적을 그쵸. 남겼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자신의 어떤 그릇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면서 작품성에도 좀 도전을 하셨던 것 같고 네. 저는 이끼 언저리가 그 시작점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의미를 남기고자 했었던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어쨌든 더 이상 연출을 안 하시는 걸로 은퇴를 선언하시긴 했죠. 그렇죠. 이제 뭐 기획이나 제작에 그렇죠. 주로 이제 집중하시는 걸로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제작자이시기도 하니까요. 한 30년 정도를 그래도 연출을 가까이 하신 거니까 30년 네. 가까운 세월 동안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을 네.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오랫동안 지켜왔고 네. 또 개선해 나가려고 또 시대의 흐름도 맞춰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대단한 맞습니다. 뭐 개가를 이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 이끼에 대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좀 이 영화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인물 분석이나 네. 조금 던져보고 싶은 얘기들. 이 영화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호우 시절